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파주와 김포에서 연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김포와 파주 돼지 전략을 도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이 100회를 맞았습니다. 전국체전이 1회 개최지였던 서울에서 100회를 개막하면서 일주일간의 뜨거운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과 실효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축제가 오는 18일에 개막합니다. 올해는 VR 경쟁 부분이 새롭게 도입돼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이 4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의 72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체전에는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 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전국체전은 10일 오후 6시 30분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리는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15일부터 19일까지는 제39회 전국 장애인 체전이 열립니다. 장애인 체전에서는 서울의 34개 경기장에서 30개 종목의 경기가 열릴 예정이며 선수단과 임원, 보호자 등 약 9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태풍 미탁이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지금도 복구 작업에 한창인데요. 경기 북부 지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농가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12번째, 13번째 확진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잠잠하다가 또다시 확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네,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에서 국내 9번째, 강화에서만 5번째로 발병한 이후 잠잠했다가 다시 1일부터 파주와 김포에 이어서 연이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에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데요. 먼저 파주 확진 소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병한 지 17일 만입니다. 잠복기 종료와 맞물리면서 발병 농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 문산읍의 한 돼지 농가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 건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파주에서는 전날부터 이틀간 파평면, 적성면 농장을 포함해 연달아 3건의 확진 사례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발병한 문산읍 돼지 농가의 농장주는 어미돼지 4마리가 식욕부진 증상을 보여서 파주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2,3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경 3km 내에는 다른 농장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13번째 확진 소식이 김포에서 또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김포는 어떤 농가에서 발병한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김포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13번째, 김포에서는 2번째 확진입니다. 2일 저녁 해당 농장주가 돼지 4마리가 폐사했다며 방역 당국에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2,8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3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통지읍과 같은 지역입니다. 반경 500m 내에는 농장 2곳에서 돼지 3,600여 마리를 기르고 있고요. 네. 반경 3km 내엔 6곳에서 18,000여 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확진된 농가까지 합하면 모두 13번째입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첫 발병이었던 이 파주 첫 확진부터 13번째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몰려 있는데요. 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6일과 17일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에서 각각 5건이 발생을 했고요. 김포시 2건, 연천군 1건 등 4개 시군에서 총 13곳의 발병 농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을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달 2일부터 4건이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네. 빠른 속도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끝이 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병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걱정이 되는 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멧돼지 폐사체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내 비무장지대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사한 멧돼지는 살아있는 개체와 폐사체를 검사한 가운데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저 사진이 이번에 환경부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네. 그 멧돼지 사진입니다. 환경부는 2일 연천군 DMZ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혈액을 환경과학원에서 정밀 진단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3일 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 폐사체는 해당 지역 그 군부대가 발견을 해서 연천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발견된 지점은 연천 어디쯤인가요? 네,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무장지대 그 우리 측 남방 한계선 전방 약 1.4km 지점입니다. 이번 폐사체 발견 지점에서 동북쪽으로 약 2km 지점에는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역곡천이 있습니다. 멧돼지는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고 거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외관상 다른 동물에 의해서 손상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환경부는 하천수 바이러스 조사와 그 보트를 이용한 부유 폐사체 정밀 조사, 그리고 발견 지역 인근 멧돼지 포획틀 설치 등을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고요. 더불어 국방부는 앞으로 철책 경계와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그 남부 지역에 태풍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취약해진 철책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없는지 점검해서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연일 확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경기 북부 지역이 초긴장 상태인데요. 4일에는 이 경기도 전역에 헬기를 동원한 방역이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일 오전 아마 안전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받았는데요. 9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천변 헬기 방역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경기도청에서 헬기 방역을 진행한 건데요. 앞으로도 관련 방역 대책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농림식품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김포와 파주 지역 돼지 수매에 들어갔습니다. 농식품부는 두 지역의 모든 돼지에 대해 수매 신청을 받은 뒤 정밀 검사를 거쳐 이상 없는 돼지는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매되지 않은 돼지와 돼지열병 발생 농가 반경 3km 이내 농가 돼지는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경기, 인천, 강원 지역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오는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했습니다.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철책을 넘어오는 야생 멧돼지에 대해 사살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DMZ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멧돼지 사살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갑작스런 총성으로 북한과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에도 멧돼지 사살 지침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전방 GOP 부대 인근에서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멧돼지 사살이 금지돼 왔습니다. 경기도는 방역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함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도는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의 돼지를 도 차원에서 우선 수매해 축사를 비워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허가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폐업 유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김포, 파주, 연천 등 3개 시군을 핵심 관리지구로 지정해 체열 검사를 실시하고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인근 4개 시 사이에 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을 막기 위한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 방역 기간에는 AI 방역을 위해 오리농가 사육 제한 비용 10억 원, 산란계 농가 초소 설치 운영에 14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AI 반복 발생지나 철새 도래지 감염을 막기 위해 도내 15개 시군과 102개 읍면동을 중점 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해 소독을 강화합니다. 도는 방역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가금류 사육 자제와 입식을 금지하고
산란계 농가의 계란 반출은 시군에서 지정한 거점 계란 환적장을 통해 반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추진합니다. 학생들이 주말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학생의 휴식권을 주장합니다. 2017년 기준 한국 학생들의 주당 학습 시간은 49.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5.5시간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평균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원을 강제로라도 쉬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취미와 여가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율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친구들도 일요일에 학원에 가는 거를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대부분 일요일에 학원 가는 걸 싫어하고, 학부모님들이 이게 학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학생들의 쉬는 날을 주기 위해 이거를 찬성을 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아침 1시부터 가가지고 밤 11시에 와요. 저는 그거는 좀 주말에는 쉬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애가 엄청 지쳐하고 학원 끝나고 밤 11시에 오면은 다른 취미생활 같은 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더라고요. 여가 생활을 즐길 시간이 따로 마련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학원이 일괄적으로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개인 과외와 같은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학원 일요일 휴무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옛날에 불법 과외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초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어쨌든 개인의 자율이나 개인의 어떤 그 마인드의 차이고 거기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제한다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주말에 와서 쌤한테 보충을 받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말에 학원을 안 간다고 하면 보충도 못 받고 시험도 잘 못 볼 수 있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의 화두는 워라벨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스라벨. 학습 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려 학습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건데 접근부터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육의 양이 아닌 질이 문제라는 겁니다. 학원의 문을 닫고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휴식 시간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휴식하는 게 좋은지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집에서 노는 것도 얘네들은 노는 법도 알아야 되거든. 노는 법을 모르니까 집에 있어도 애들이 둥둥둥하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노는 방법도 이 선생님이라든가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좀 해주면서 애들 잘 이 마음을 다듬어 줘야지. 그냥 학원이 한다, 논다, 쉰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다음 달 중으로 시민참여단이 권고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애니메이션 팬들이 기다리던 소식이죠. 제21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오는 18일에 개막합니다. 지난해 국내 영화제 중에서는 최초로 아카데미 공식 영화제로 지정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VR 부분이 새롭게 생겨 벌써부터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개막작은 유아사 마사하키 감독의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입니다. 서핑을 좋아하는 대학생 히나코가 아름다운 해변 마을로 이사와 겪게 되는 판타지 러브 스토리입니다. 강렬한 색채와 독창적인 캐릭터,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벌써부터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38개국 166편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장편과 단편, 학생 부문 등으로 나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영화 겨울왕국의 아티스트 감독으로 잘 알려진 이민규 감독을 비롯해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 이력이 있는 윤가은, 장나리 감독 등이 심사위원을 맡습니다. 특히 올해는 VR 경쟁 부문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단순한 쇼케이스가 아닌 예술 장르로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선정된 작품들과 아카데미의 후보작으로 선정된 작품 등 세계 최고의 VR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칸, 베를린, 베니스 3대 국제영화제 수상작은 물론 그리고 또 올해 신작까지 해서 좀 더 풍성한 라인업인데 국제 경쟁 부분의 수요에 따라서 VR 경쟁이 생겼고요. 그리고 VR 경쟁에도 화려한 작품들이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복사꽃 떡 만들기와 꽃반지 카페, 전시회 등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될 예정.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오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 부천시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 내 사업장들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를 줄이는 숲속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 목표량을 뛰어넘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는 사내 어린이집 주변 부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메카세카이어 등 공기 정화 효과가 큰 나무들이 줄을 이룹니다. 올해 들어 268그루를 식재했고 올 연말까지 총 628그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숲속에 공장이 있는 것처럼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이른바 숲속 공장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식재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30%가 위치한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도내 121개사와 협약을 맺고 숲속 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83개 공장에 총 14,000여 그루가 식재됐는데 이미 올해 목표량을 10%가량 넘어섰습니다. 올 연말까지 3,000여 그루가 추가 식재되면 올해 18,000여 그루 가까운 나무가 식재되는 셈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도시숲 1헥타르가 조성되면 연간 168kg의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참여 사업장을 넓혀 오는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사업장이 나무 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장에 조성된 나무 쉼터 공원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진행된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에 당초 계획된 공급 한도의 3배가 넘는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되는데요. 2억 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정 기자입니다. 변동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모두 63만 건이 넘는 신청이 몰렸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74조 원으로 당초 금융당국이 공급하기로 계획했던 20조 원의 3.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당국은 추가 공급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당초 약속대로 20조 원 한도 안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의 주택가격은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이 미비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따라 2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신청자 중 아무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시거나 대환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없다고 가정하면 2억 1천만 원이 상한이 됩니다. 자격 요건 미비나 본인 스스로 대환을 포기하는 경우를 최대 40%라고 가정하면 2억 8천만 원이 될 것으로.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요건이 미비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지난 2015년 1차 안심대출 때 15%보다 크게 높아져 실제 상한선은 2억 후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라면 앞으로 석 달 동안 진행될 심사 대환 절차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전체 62%가 신청했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 선정되는 비율은 절반 이하로 줄고 충남이나 경남 등 집값이 낮은 지역에서 신청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당국의 전망입니다. 대출 지원은 이번 주 중 주택가격이 2억 1천만 원 이하 신청자에게 심사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이어집니다. TBS 이민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